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오늘 저번 시간에 이제 이어가지고 무굴 제국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계속 해볼까 합니다. 자, 저번에 이제 무굴 제국이 이제 세운 사람이 이 바브르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브르가 그 당시 델리 슐타 왕조의 마지막 왕조였던 누리 왕조를 그 파니파트 전투에서 이제 무너뜨리고 그 무굴 제국을 건설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 시험 문제에 나온 게 있어요. 바브르와 관련돼서. 잠깐 사료 좀 볼게요. 이 바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가와 관련된 사료가 예전에 기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토착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손을 죽이지 마라. 그리고 어떤 종교 사원도 파괴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손은 어디에서 강조되는 거죠? 신두교에서 되게 신성시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종교 사원도 신두교. 그러니까 이제 무굴 제국은 그 자체가 이슬람 왕국이지만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 이렇게 신들교에 대한 포용 정책을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인도 자체가 물론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 이제 인도 대륙에서 80% 넘는 사람들이 신들교를 믿다 보니까 이들 포용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바브루의 이제 그 정책, 그러니까 여기 바베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외국 포기법이니까 하여튼 자, 이 바베르의 정책은 후에 쭉 그 무굴 제국의 어떤 전반적인 정책 방향하고 연결돼요.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아우랑제부처럼 이렇게 그 이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등장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기조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굴 제국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이제 인도 통일 왕조거든요. 여기 인도 그 남부 지역 조금만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을 뭐냐면 이 무굴 제국이 장악을 했었죠. 예. 그래서 강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좀 세계사적으로 이제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그 청나라든지 오스만 투르크라든지 이 무굴 제국은 거기에 토착 세력들이 왕국을 세웠던 게 아니라 외부의 이제 유이민들, 특히 이제 유목민족들 이런 민족들이 와가지고 왕조를 세웠죠. 예. 그리고 이 왕조들이 나중에 이제 서양에 의해서 먹히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침탈당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엔 망하게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게 좀 공통점이야. 그래서 인도라든지 중동 지역이라든지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민족의 왕조들이 등장해서 결국에 서구 세력의 공격을 받고 무너져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여기 이제 아크바르 황제 갔어요. 3대 아크바르 황제. 그리고 6대 아우랑 제부 황제가 있죠. 물론 이제 무굴 제국 안에는 이제 수많은 왕조 왕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굳이 무굴 제국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다 알 필요 없고 대표적인 황제 두 명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 아크바르 황제, 그다음에 아우릉제부 황제. 대개 보면 무굴 제국 나오면 요 두 사람이 나와요. 왜냐면 이 두 사람이 상당히 뭐냐면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한 명은 상당히 종교에 대해서 포용적인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배타적인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비교가 될 수 있고요. 자, 이 아크바르 황제부터 보자. 아크바르 황제를 보통 이제 그 아빠르 황제라고 해요. 아빠르 황제. 예. 요즘에는 이제 영어식 표기가 아니라 그 지역의 현지어를 그대로 쓰는 바람에 이제 아크바르라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아크바르라는 건 페르시아어로 위대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예.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1556년에 즉위한 아크바르 이제 황제는 데칸공을 제한 인도 북부를 통일하고 중앙 집권적 행정 조직을 정비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에서 보면 여기까지 통일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여기까지 통일하고 그럼 여기 데칸공까지 내려가면 이제 누굴까? 예, 아우랑제부까지 이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전국 12개 주로 나누고요. 그리고 지사를 파견해서 황제 명예 지방까지 미치도록 그다음에 또 종교적인 간용 정책을 취하여 신두교 세력들의 지지를 받았죠. 특히 이제 이 신두교 세력 중에 그 세력이 컸던 게 뭐냐면 나지푼두족이 있어요. 나지푼두. 그 나지푼두족은 10세기 때
들어온 이제 이민족들이죠. 얘네들도 이민족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북인도 지역에 조그만 이제 소왕국들을 만들어서 이제 토착세우고서 이제 막대한 힘을 이제 발휘하고 있었던 세력들인데, 이들을 이제 뭐냐 적극적으로 포용을 하죠. 그래서 고위직도 이들에게 문을 개방해서 라지푼드족들을 이제 뭐냐 포용을 하고, 자기 자신도 이 라지푼드 공주하고 또 결혼을 해요. 예. 그래갖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포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교들에게 부과됐던 세금이 지지하죠. 이 지지하도 폐지했어. 보통 이제 이슬람 왕조 같은 경우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 지지하는 내야 되죠. 예, 다른 종을 믿을 경우에는. 그리고 혼인동맹을 통해서 토착 신주 세력들을 자신 편으로 만들었다. 자, 요 신주 세력들이 라지푼드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라지푼드족 관련된 내용이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신주인들 라지푼드를 뭐냐면 기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중앙 집권화 정책과 강경 정책으로 이 무굴 제국은 이슬람과 신주 세력들의 조화로 100년 동안 번영을 누렸어요. 자, 근데 약간 이제 내용이 좀 별로 없어. 그래갖고 여기를 좀 더 보충할게요. 여기 보충 자료를. 자, 이 아과나 대제는 수도를 좀 발음하기 좀 어렵겠지만 파타브루시크리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예, 파타브루시크리. 예. 그래서 이제 여기로 이제 옮기고요. 그리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리고 아리푼주족과 이제 토벌 하는 과정에서 항복 후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과정에서 높은 고위직 관료도 이제 뭐냐 기용을 했고, 결혼도 이제 했죠. 예, 결혼도 해서 이제 동맹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또 그 포용 정책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들교 등 이슬람교 등 여러 이제 종교들을 아울 수 있는 어떤 유의식 사상을 이제 강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종교의 많이 평화 정책을 채택했다. 예. 그리고 이제 신두 문화를 이제 장려하고 이슬람과 신두 문화의 융합을 도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개혁을 해서 공평하고 효과적인 토지 개혁을 통해서 농업 생산을 늘리고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화시켰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교육 활동도 권장했고, 특히 이제 그 인도 서남해안 지역과 벵골 지방을 중심으로 무역 활동이 활발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서남해안 지역은 이쪽 지역이겠죠. 이쪽 지역. 네, 이게 인도양 쪽에 있는 거잖아요. 벵골 지역은 여기를 의미해요. 여기. 그 당시 인도에서 제일 이제 부유한 지역이 벵골이에요. 벵골은 오늘날 어디냐면 그 방글라데시와 그다음에 그 방글라데시 그 부근에 있는 인도 영역을 의미하죠. 인구도 제일 많고 제일 부유한 곳도 지역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캘커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델리만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캘커타가 상당히 제일 큰 도시고 부유한 도시야. 이 도시가. 그래서 나중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장악할 때 요 지역 벵골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장악을 한 다음에 인도 전역을 지배를 했던 거야. 예. 그래서 초기 중심지도 캘커타였어. 캘커타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시 정책할 때 캘커타가 들어갔잖아요. 물론 이제 뒤에 델리로 이제 옮기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아우랑제부 그 아버지가 있어. 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좀 기억할 게 뭐냐면 교과서에 나온 그 유명 거충군 하나가 있죠. 타지마할이 있어요. 타지마할. 이 타지마할은 샤한제의 그 뭐냐면 아내였던 무타파 마을인가? 네. 무타츠 마을인가 그래요. 무타츠 마을. 네, 무타츠 마을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인도와 그 이슬람, 페르시아 양식을 종합해 갖고 만든 타지마할을 이제 크게 만들었죠. 예. 근데 이 사람은 끝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아버지가 누구냐? 싼샤의 아버지가 이제 자항기르거든요. 예. 그 자항기르가 이제 있다가 싼샤의 아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집권해갖고 이제 아버지를 유피시키고 자기가 즉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또 그 아들이 아우랑제부가 이제 집권할 때 똑같은 일이 일어져요. 이 사람들이 쿠데타에 의해서 자기 아들에게 이제 유폐당하고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집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랑제부야.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이슬람 정통주의를 강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왕들은 주로 이제 자기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왕조 차원에서 뭐 이슬람을 강조하고 믿는 거는 있는데,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신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우랑제부는 개인도 충실한 뭐냐면 이슬람 교도고 철저한 원리주의자야. 예. 그리고 그걸 또 뭐냐면 왕조를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뭐냐면 강요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 거기에다가 이제 또 정복 전쟁 와중에 제일 넓은 영토를 또 확보를 했거든요, 이슬람이요. 예. 그래서 보통 그 아우랑제부는 이렇게 데칸공원까지는 못 들어갔죠. 근데 이 사람은 데칸공원까지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제일 전성기를 누리던 왕이었지만 문제는 이렇게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돈이 필요하죠. 돈이.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에다 신들교들에게 부과를 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종교 탄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우랑제부 때 이제 최전성기지만 또 동시에 아우랑제부 때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 재정적 문제든 하여튼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합쳐가지고 신들교를 탄압을 했어. 그래서 이제 자신들 선조들이 했던 이제 정책들과 완전히 역방향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종전에 이제 그 아파 대제가 이제 뭐냐면 폐지했던 그 인두세를 다시 부활시키죠. 요거 참 오탄데요. 예. 이 폐지가 아니라 이 부활이죠. 인두세를.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교도의 이제 사원과 학교를 폐쇄하고요. 이슬람교를 개종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 반란이 나.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반란이 어떤 거냐면 북부 지역에서 나지푼드족이 이제 요 토세력들이 있죠. 얘네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얘네들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마라타 동맹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저쪽 파키스탄 쪽 있죠. 이쪽 북쪽 지역에 이쪽 지역은 이제 있고 여기 시크교들이 반란을 일어났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뭐냐면 반란이 일어나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무굴 제국이 완전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 쇠퇴한 틈을 이제 뭐냐면 노려서 그 당시 이제 조금씩 진출했던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그런 세력들이 점점 이제 세력을 확대해 나가죠. 예.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잠깐 이제 보면 요 내용들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악바드 대지하고 아우랑제부의 비교 표 있죠? 예, 만들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뭐 교과서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예전에 한번 그 무굴 제국 나오면 그 이슬람 그 정책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굴 제국은 대교육이 상당히 이제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농업도 발달되고 상공업도 발달되고 또 해안 지역의 무역학이 또 발달되고 화폐 경제도 발달되고 예. 특히 이제 인도양 무역을 통해서 무굴 제국의 생산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남아시아, 페르시아, 이집트 물품도 거래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때 이제 16세기 때 이후에 유럽인들이 이제 그 항로를 이제 발견했죠. 인도양 항로를. 그래서 유럽인들이 많이 이제 인도양 무역에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포르투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에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인도 서남부 해안을 통해서 무역 기지를 건설하고요. 그리고 인도와 동남아시아 여러 상품들 수집해 유럽에 판매를 했죠. 그리고 이제 무굴 제국의 이제 수출품은 대표적인 게 면직물, 견직물. 면직물은 이제 정형적인 인도의 중요 생산품이죠. 그게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인도가 영국을 비롯한 이제 뭐냐면 많은 나라에 수출했던 그것이 면직물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모직물 산업이 이것 때문에 타격을 받았고 한동안 이제 뭐냐면 인도산 면직물을 수입 못하도록 했죠. 수입 못하도록 하더라도 계속 이제 면직물이 좋은 걸 알게 된 이제 영국인들이 계속 입으니까 소용이 없었지만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제 면직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이게 못하네 유럽까지 나갔다. 그리고 이제 그 무굴 제국은 이슬람 왕조지만 신두교를 포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고 또 지배층이 또 페르시아 문화를 이제 많이 공유했어. 그래서 인도와 이슬람 문화 또 페르시아 문화가 서로 공유한 형태로 새로운 문화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종교나 건축, 언어 등의 그 모습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종교 면에서 나타난 게 이 나나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신두교 이슬람교 장점이 융합된 시크교도가 판자포 지방을 중심으로 있는데 지금도 계속 이제 그 지역에 있죠. 판자포는 요 지역이에요, 요즘. 오늘날 머리하면 이제 약간 파키스탄 쪽에 있는 지역이죠. 예. 그래갖고 시크교도가 이제 이렇게 이슬람과 신두교가 융합된 형태의 종교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 되시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시카고 같은 경우 내용에는 제가 이제 보충 자료에다가 자세히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시크교 15세기 때 형성된 종교고 힌두의 바티산과 이슬람의 슈피즘이 결합된 대중화 운동이다. 창시자는 나니크고요. 그다음 유의식 신앙, 인간평등, 우상숭배 배척, 윤회를 믿고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 술, 담배, 마약 근절, 전투적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전투 민족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민족들이 약간 이제 전투 민족이다 보니까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시크교들의 전반적인 이제 특징들이 있죠. 남자는 이제 터번하고 두꺼운 터번에다가 이제 긴 수염을 기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싱싱육해 갖고 성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시크교들인데, 하여튼 뭐 이런 시크교들이 이슬람과 신두교를 융합시킨 종교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헤아에서도 정통적인 인도 양식하고 페르시아풍의 세미나가 이제 조화되는 무굴레아가 발달돼서 인물이나 궁중생활, 풍경들이 사실적이고 힘이 넘치는 모습도 묘사되었으며, 그리고 이제 이거 무굴 헤아 외에도 그 무굴 양식 이제 헤아도 나지푼트 헤아도 있어요. 이건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 여기 보면 그림 보면 이제 무굴 양식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건 무굴 양식은 인도 양식하고 뭐 페르시아 양식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룬 거고요. 네, 신두교하고 이제 조화인데 대개 무굴 양식은 주로 상류층들이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널리 퍼진 양식, 그러니까 이제 토속적인 종교하고, 그러니까 신두교하고, 이런 페르시아풍, 인도풍, 그러니까 이슬람풍이 이제 서로 결합된 또 하나의 양식이 있어. 이게 뭐냐면 라지푼트헤아예요. 네, 라지푼트헤아. 그래서 이제 이 라지푼트헤아가 있었다. 그래서 이 라지푼트헤아는 주로 이제 뭐냐면 중하류층 중 이렇게 문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굴 양식의 합법과 라지푼트헤아 두 가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이상은 이제 나가면 약간 더 어려워지니까 여기까지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이제 건축 양식에 보면 인도의 조형미가 가미된 타지말 이거 되게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를 잘 보여주는 곳이고요. 인도 정통 건축에 손이 돼 있었까 이스라엘 특징이 또 뾰족한 탑, 동양식이 잘 조화된 뛰어난 건축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영향으로 아라베스크 무늬,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활용된 인도 고유의 또 연꽃 무늬, 불교 양식이죠. 예. 그래서 인도, 이슬람, 그 다음에 파르시아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이제 그 그림을 좀 사진을 보면, 예, 여기에 이제 그 사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있다가 없었네. 타지마를 제가 여기 올려놨긴 했는데 제가 안 신었나 봐요. 예. 하여튼 그 검색해 보시면 다 알아요. 타지마을 나온 거. 예. 그래서 타지마을 건축 양식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아그리 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도에 가보시면 되게 유명한 그 성인데, 자, 이 아그리 성도 그 뭐가 이제 있냐면 그 인도 양식하고 이슬람 양식, 페르시아 양식이 서로 이제 뭐 융합된 형태 성 형식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악바르디제가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이 성에서 성에 있는 테라스에서 저쪽 맞은편에 뭐가 이제 타지마할이 있어요. 타지마할이. 네. 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이제 예전에 한번 공인형 기출 문제인가? 공사 기출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신두교와 이슬람의 차이와 그것이 이제 무굴 제국과 어떻게 융합되는가 그 관련된 내용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하여튼 일단 보면 신두교는 이제 다신교고요.
그다음에 이승만교는 일신교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신두교는 우상숭배하고 뭐 이 우상숭배라는 건 이제 신두교 입장에서 우상숭배는 아니지만 이슬람교 입장 때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우상숭배 금지하고 신두교는 카스트제를 인정하지만 이슬람교는 계급 부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두교는 하장, 이슬람교 매장, 그다음에 신두교는 손을 되게 신성시 여기죠. 손을 신성시 여기기 시작한 것은 이제 학자들은 니그베다 시기로 보고 있어요. 이 니그베다 시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아리안족들이 그 당시 인더스강에서 겐지스강으로 이동했던 시기죠. 예. 그래서 대략 BC 1500년에서 BC 1000년도까지 이제 한 시기인데 이때 이제 보통 철교를 통해서 농경사회가 뭐냐면 접어들게 되는데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죠, 소. 그 당시에 뭐 트랙터라든지 농기계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 신두교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지금도 이제 인도인들은 이제 소의 어떤 오줌을 받아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이슬람교는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돼지. 돼지는 이제 먹지 말라는 말이 코란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왜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냐? 그러면 여러 가지 서 있는데 일단 뭐 학자들이 뭐냐면 추측이에요. 이 돼지는 다른 고기보다 빨리 뭐냐면 썩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패하기 쉽고 그래서 이 사막 기후에서 상당히 또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돼지를 이제 뭐냐면 부정하게 였고 또 정근대 시대 때는 돼지를 그렇게 좋은 동물이 아니었어요. 소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람들과 달리 이제 뭘 먹어요? 예. 풀 같은 거 뜯어 먹잖아. 돼지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얘네들이 사람과 함께 잡식성이 있거든. 사람 음식을 축내는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를 적극적으로 사육하지 않았어요. 뭐 집돼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정근대 시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돼지가 이제 사육되기 시작한 거는 본격적으로 사육되기 시작한 건 이제 근대 이후부터예요. 예. 하여튼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돼지를 이렇게 부정시 여기고 이걸 이제 뭐냐면 먹지 못하도록 할렘 음식으로 이렇게 정하고 그랬죠. 자, 하여튼 무고의 이제 제국의 이제 여러 한계들은 이 두 종교를 어떻게든 융합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신도 이슬람 문화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19교. 그 다음에 이제 우르두어가 있어요. 우르두. 그래서 우르두어는 이제 지금 파키스탄에서 많이 쓰고 있는 언어죠. 그래서 인도와 아랍어를 이제 뭐 약간 섞여 있는 언어인데 하여튼 뭐 이런 우르두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 타지말 그 다음에 해안은 모굴 해야, 뭐 라지푼트 해야, 뭐 이런 그 해야 양식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이것도 그 밑에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제 내용을 캐치한 거고, 제 교재에서. 자, 그러면 갑자기 동남아시아 얘기 나오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갖고 좀 그래. 예, 동남아시아는 좀 뛰어넘어가고, 동남아시아는 요 교재보다는 제 교재도 할 거야. 좀 이따가. 동남아시아 내용이 중간중간 인도나 뭐 이슬람에 끼어 있어갖고, 이게 좀 약간 통합되기 좀 그렇고, 내용도 좀 약간 보면 부실해요. 예, 그래갖고, 이건 제 교재에서 좀 할 거고요. 자, 인도의 민족운동을 볼게요. 자, 무골 제국은 이 아우랑제부 사후에 종교적 분쟁과 이 지방세의 등장으로 분열됐죠. 그래서 이 틈을 노려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등 인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돼요. 원래는 영국과 프랑스 이전에 포르투갈이 왔고, 포르투갈 다음에 네덜란드가 이제 그 다음에 왔죠.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 영국한테 프랑스한테 쫓겨난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인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죠. 특히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갖고 인도의 항신용 무역을 독점하려고 했고 또 프랑스도 그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 인도에 영향을 넓히면서 양국이 대립하게 되는데 이때 대립된 그 지역이 벵골이에요. 네, 앞에서 얘기했죠. 벵골은 인도에서 제일 그다음 인구도 많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벵골을 다스렸던 인도 총독은 프랑스와 연합한 영국과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프란시 전투 있죠. 여기에서 영국에게 패배를 했어요. 클레이브가 이끌었던 영국군에게 이 프란시 전투에서 패배를 했다. 요거는 이제 뭐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때 프란시 전투가 일어날 때 그 유럽에서는 무슨 전쟁이 있었냐면 일종의 이제 그 세계대전만한 유럽의 세계대전 역할을
중도의 금요일 7년 전쟁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때 또 식민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쪽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프랑스 인디안 전쟁, 프렌치 인디안 전쟁인 거죠. 그다음에 인도에서는 프랑스 전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뭐냐면 그 네 번째 식민지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최종 승리자는 누구예요? 영국이죠. 영국. 그래서 인도에서는 프랑스 전투가 있었다. 7년 전쟁과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요 관련돼 갖고 기초에 나왔죠. 재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인도는 벵골 지방의 통치권과 조세 징수권을 영국에 빼앗겼고 영국은 인도 전역을 장악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래서 벵골의 노른자 땅을 먹고 나서 인도 그 영국이 캘커타에다가 총독부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 동인도에서 그 총독부죠. 그러다가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다른 나머지 지역도 이제 야금야금 먹게 되죠. 그때 이제 무굴 제국이 통일된 제국을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굴 제국을 쇠퇴하고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국한테 먹히게 된 거야. 하나하나. 예. 그래서 영국은 인도의 민족적, 지역적, 종교적 갈등에 의해서 인도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돼 갖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영국은 인도의 목화를 값싼 가격으로 영국을 가지고 와서 영국의 공장에서 면직물을 생산한 다음에 인도의 자국산 면직물을 대납받았다. 그 과정에서 인도의 면직물 업자들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이제 그 밑에 있는 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18세기 중요까지는 주로 이제 인도의 면직물이 영국으로 수입되었죠. 영국에 수출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의 모직물이 몰락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과정이 산업혁명 이전이에요. 18세기 이제 중반 정도. 그래서 막당 영국의 은이 이쪽 인도로 가고 인도는 이렇게 면직물 중심의 것들이 이렇게 영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산업혁명 이후 18세기 후반에 들면서 상황이 바뀌어져. 그 영국은 인도산 면직물을 이제 뭐냐면 수출 금지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했지만 뭐 금지를 해도 밀물로 계속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면직물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좋게 생각해. 모직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이게 그 약물 만들었잖아요. 모직물은 빨지를 못해. 빨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좀 불결해요. 그래서 그 안에 뭐냐 온갖 그 뭐냐 그 세균들이 득실득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 면직물 같은 경우에는 빨 수가 있어. 빨 세탁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게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온 효과도 그 모직물만큼 이제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성인들은 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면직물을 입느나 모직물을 입느나 뭐 어차피 이제 내성이 있으니까. 근데 어린애들 특히 유아는 상당히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게 옷을 모직물이 있는 것보다 면직물이 있는 게 뭐냐면 유아의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데 큰 공을 내요. 네, 상당히. 그리고 이제 부드럽고 좋고 하니까 이 면직물을 사람들이 찾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직물 업자들이 반대 때문에 면직물을 아예 수입 못하도록 하고 판매도 금지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대세를 인정해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모직물이 아니라 면직물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거꾸로 됐죠. 네. 그래서 영국이 인도에게 면제품을 수출하고 대신에 이제 인도는 이 면제품에 원료였던 이제 면화를 이제 값싸게 이제 뭐냐면 영국에 수출하죠. 그래서 인도는 뭘로 전략을 했냐 하면 인도는 상품의 소비지, 상품의 시장이죠. 면제품의 시장지, 면제품의 그 소비지로서 됐고 그 다음에 또 원료 공급지 역할을 하죠. 이때 원료 공급지는 면화죠. 네. 그래서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도 전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있고 특히 이제 중국사와 관련돼서 이제 인도는 또 중국에 뭘 갖다 팔아요? 예, 아편을 갖다 팔죠. 양귀비 아편을 갖다 팔았다. 예. 자, 이거는 중국사 할 때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이제 형식상 이제 인도의 무굴 제국을 남겨두고 통치를 하게 돼요. 예.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인도를 통치하냐면 영국은 그 당시 인구가 3천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인도를 비롯한 강대한 이제 그 뭐냐면 식민지를 지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이 거기 인도에 어떻게 그 인도가 이제 그 당시에는 한 3, 4억 정도 되는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영국이 그걸 단독으로 지배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영국은 그 당시 이제 인도인들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지배를 해요. 그래갖고 특히 이제 인도 그 병사들 있죠. 이들을 이제 영국 동인도에서 고용을 하죠. 이걸 세포이라고 해요. 세포이. 인도인이지만 영국 동인도에서 고용된 삶이죠. 자, 그래서 그 영국이 이제 이런 세포이들 공유해서 그리고 이제 하고 이제 영국군 장교들 와서 이제 지휘를 하면서 그 당시 영국에 반대를 했던 이제 그 세력들 있죠. 마이쇼 왕국이라든지 중국의 말라타 동맹이라든지 이 19개 반란들을 다 진압을 해버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진압하고 이제 인도를 완전 장악을 할 차에 무슨 난이 나냐면 세포의 항쟁이 났어요. 세포의 항쟁.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1857년에 세포의 항쟁이 일어났는데 세포의 항쟁을 보면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세포의 항쟁은 요거 내용이 좀 부족해서 제 교재도 나갈게요. 이거는요. 네, 보충 자료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이게 페이지 331페이지 펴보세요. 자,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난 배경이 있겠죠. 인도인들의 어떤 반영 감정이 고조됐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영국인들이 그 인도의 시장을 야금야금 먹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많은 토포 연중물 사업이 몰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인도 병사에 대한 영국 장교의 민족적 차별, 그리고 동인도 회사의 수탈 뭐 등등 이런 걸 배경으로 해갖고 이제 그 일어났는데 직접 계기는 영국인들이 그 인종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인도인에 대해서 기독교를 개종을 강요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가운데 총을 닦는 기름을 돼지 기름과 소기름을 같이 사용했는데 요게 이제 세포이드의 반란을 불러일으킨 거죠. 왜냐하면 돼지 기름이라는 것은 이슬람교에서 부정시하는 그 동물이고 소기름은 신들교에서 신성시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이제 섞어 넣었으니 그 뭐냐면 좀 약간 이제 열받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불만이 누적된 것이 폭발돼서 결국에는 이제 세포이드 중시로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초창기 때는 세포이드 중시로 반란이 일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계층들이 이제 뭐냐면 참여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뭐 농민들 참여하고 예전에 그 왕족들, 구지배층, 그 다음에 그 등등 종교 지도자 등 여러 계층들이 참여하겠다. 그래갖고 이들은 이제 그 국인도 갱지스탄 유역을 기점으로 중서부인도를 파급했고 그다음 수도 델리를 일시 점령했고 그다음에 무굴 황제가 이제 허수아비였거든요. 영국 동인도에서요. 근데 무굴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세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영국 동인도에서 가지고는 이제 안 되니까 영국 본국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간신히 뭐냐면 탄압으로 실패를 했어요. 영국이 이제 진압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 그 세포이나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미는 뭐냐면 일단 그 최초의 이제 뭐냐면 반영투쟁이었다. 민족주의 태도였고 그 다음에 그 인도 최초의 민족주의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인도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없었죠. 우리가 이제 뭐 인도라고 이제 지금 배우고 있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세포이나 이전에는 인도인보다는 자기는 이제 어떤 종교를 믿고 있고 또 자기는 어느 지역의 사람이고 또 자기 그 토속 왕국도 있잖아요. 어느 그 토속 왕국의 사람 이런 의식밖에 없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마이쇼 전쟁이라든지 뭐 19강 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연대해가지고 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별 종교별로 그냥 반영투쟁을 했던 거야. 전 민족적인 어떤 운동이 아니고. 근데 이제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누적된 이제 불만들이 하나하나 뭐냐면 쌓이면서 뭐 민족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종교를 초월한 이런 세포인난이 일어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인도인이라는 민족의식이 형성이 된 거야. 민족의식이.
그래서 이 인도인이라는 민족의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 셀프인안이 이제 인도의 민족의식을 각성시키고 하나 모으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최초의 민족운동이 된 거예요. 예전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요걸 통해서 민족이라는 개념, 정확하는 과정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최초의 민족운동이다. 인도인이라는 어떤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영국에 저항했던 거다. 요거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포의 반란이 이제 우리가 세포의 반란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요 말에 좀 뭐냐면 문제점이 있어. 이거 예전에 03년 기출문제 나왔죠. 왜냐면 세포의 반란을 해버리면 마치 이게 세포인만 참가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실제로 보면 물론 초창기 때 세포회가 이제 중심을 했지만 거기에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했거든요. 그 구지배층들, 농촌에 있는 농민들, 종교 지배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포인 말하려고 하면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도나 파키스탄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세포의 반란을 1857년 반란, 뭐 1차 세계 독립전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예전에 그 03년 기출문제에 세포의 반란의 한계, 용어의 한계, 요게 한번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볼게요. 결과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죠. 예,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 일단은 이제 형식상 남아있었던 이제 무굴 제국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또 인도는 이제 영국 여왕의 빅토리아 여왕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동인도에서가 폐지되죠. 그러니까 동인도에서는 이미 이제 독점권이 이제 뭐냐면 폐지된 상태였죠.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만 동인도에서는 계속 무역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이 공식적으로 동인도에서가 폐지된 것은 요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폐지됐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동인도에서의 어떤 독점 무역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19세기 중반 초반 때 폐지됐던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통치 방법이 전환됐는데 이게 이제 한번 걷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영국인들이 식민지에 대한 인식을 한번 다시 재고를 해본 거야. 그 영국인들은 주요 식민지를 뭐 때문에 지배를 했냐면 프랑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독일이란지 뭐 이탈리아 등등의 나라도 이제 각각 식민지 특징이 있지만 얘네들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지배의 목적이에요. 식민지를 지배 그 자체가 목적인 거야. 거기를 점령해갖고 어떤 민족적인 어떤 긍지를 높이거나 하여튼 뭐 기독교를 통해서 얘네들 계몽을 시키거나 그런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접적인 지배를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를 뭘로 이제 생각하고 있냐면 경제적인 수익을 뭐냐면 극대화시키는 어떤 도구로 사고 있어요. 영국인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얘네들은 어떻게든 이제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직접적인 지배는 좀 약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도 뭐 이제 그렇게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식민지를 갖고 있는데 그 적은 인구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인구 일일이 파견을 통치할 수 없으니까 그 지배 민족 중에 그 중간 계층들 있죠. 하여튼 특정 계층들을 자기의 통치의 어떤 그 뭐냐면 통치의 어떤 그 파트너로 삼죠.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뭐냐면 직접 지배를 한 거야. 소수의 영국인들이. 그러니까 적은 비용을 통해서 효율적인 통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고보다는 얘네들 통해 간접 통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얘네들은 경제 수익만 극대화하게 하면 되니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그 밑에 있는 자기 그 통치 파트너들이 어떤 식으로 통치하든 간에 밑에 있는 인민들 통치하든 간에 상관없어. 자기들한테 세금 잘 받추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그 이익만 주면 되는 거야. 누구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본 거야.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뭐냐면 그 얘네들 계몽하려고 온 거 아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약간 이제 망각해갖고 얘네들의 어떤 잘못된 풍습들을 좀 계몽을 하고 그러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반발 불일으키니까 그냥 포기해버려. 인도인들의 어떤 풍습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 존중해 준다는 말을 좀 걸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통치에 어떤 뭐냐면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 종교도 기독교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자기하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 선택이 갖고 왜냐면 그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경제 극대화를 이제 깨우려는 방향을 하게 되죠. 간접 통치를 통해서. 그때 이제 정치적 파트너 선택했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냐?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슬람이죠. 힌두교보다는 성수인 이슬람을 이제 우대를 했고요. 그다음 계층적으로 볼 때는 브라만하고 이 크샤트리아 계층들 자기의 어떤 뭐냐면 통치 파트너 삼았어. 그래서 예전에 말했죠. 원래는 이제 그 쿠타 왕조 이후부터는 카스트 제도가 점점 약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유동성도 강하고. 근데 이제 그 이 세포의 전쟁 이후에 반란 이후에 영국은 그 당시 만우 법정을 이제 보니까 이게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를 다시 이제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얘네들에게 이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브라마, 크샤트리아, 수다, 바이사 이런 식으로 나가고 요 상위 계층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제 영국에 유학도 보내주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학문이나 기술도 알려주고 또 얘네들을 또 인도의 통치자로 이렇게 꼽아주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통치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카스트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카스트를 더 강화시키고 분리 통치 정책을 했다. 그리고 인도사회 개혁하는 유로파를 포기했다. 돈이 중요한 거지. 그 얘네들 뭐 계몽하고 뭐 좀 백인의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는 거야. 돈을 그때 돈만 벌면 된다. 그래도 돈만 벌면 서로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 영국 같은 경우 앞에서 식민지를 경쟁 수위한 도구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뭐냐면 그 정치 통치 파트너와 함께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도 통치 개선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형식적인 주권을 유지했던 인도를 직접 통치했다. 그리고 인도 식민지화를 완성했다. 근데 주요한 건 이게 직접 통치라고 해서 그 뭐냐면 곳곳에 뭐 영국 관리를 파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직접 이제 관리를 이제 파견하는데 주로 총독이나 뭐 고위직만 파견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 카스트나 이제 카스트에 있는 크사티나 그 브라만 계층들을 이제 중간 관리자를 임명해갖고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도 제국을 수입하죠.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주변의 아프가니스탄, 네팔, 미얀마까지 다 포함해서 인도 제국을 이제 만들죠. 그래서 그 밑에 인도 통치 개선법하고 그 다음에 빅토리아 여왕 선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가 이제 영국이 통치하는 과정에서 그다음 페샤티와 브라만 세력들을 중간 엘리트로 양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교육도 시켜주고 했는데 그들 상당수가 이제 영국의 협조적 세력으로 키워나갔지만 그 보면 영국에 의도하지 않게 민족주의 민주주의가 확산이 되기 시작해. 그런 것들이 또 일부 이제 이들 엘리트 계층에서 반제국주의도 확산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친형적인 지식인들을 양성을 하려고 했지만 일부 반영적인 이제 지식인들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얘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인도의 어떤 자치와 독립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여기부터 이제 123페이지부터 해갖고 뭐 인도 국민회의가 쭉 나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내용이 너무 없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좀 없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요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기 부분을 이제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때 근대적 지식인들이 영국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근대적 지식인들이 주로 계층 아카시메 브라마 계층과 크샤트리아 중심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초창기 때부터 어떤 뭐 반영적인 운동은 한 건 아니에요. 예, 얘네들이 반영적이 아니라 좀 약간 친형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의식 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영국인들에게 좀 약간 우리도 이제 정치적 권리를 달라 그 정도 순에서만 운동을 했어 초창기 때는.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운동이 뭐냐면 브라마 샤마지 운동이죠. 브라마 샤마지 운동. 그래서 이 브라마 샤마지 운동은 힌두교의 초기 신앙인 브라마교로 순서성을 복귀하자. 그래서 이제 인도 민족을 이제 구성을 이제 어떤 구심점을 잡으려고 하니까 인도는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양한 민족도 있고 그럼 하나의 그 인도 민족이 통합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그래도 많이 믿는 종교가 뭐야? 힌두교죠.
그래서 이 힌두교를 이제 좀 약간 개혁을 해서 인도의 어떤 민족주의 정신을 좀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계몽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뭐냐면 애국 계몽 운동 뭐 이 정도의 수준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이제 펼쳤던 사람이 람무알 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사회개혁의 어떠한 도구로서 서양 문화를 활용하고 신두교의 개혁과 신두 사이의 낡은 체제를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신두교 기반으로 인도 민족주의를 탄생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브라마 샤모지라는 단체를 조직했다. 그래서 캘커타에 뭐냐면 설립하고 신두교토의 지식인, 지주, 실업인들이 조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라마 사마지 운동이 예전에 06년 기출문제 잠깐 언급됐어요. 06년 기출문제. 그래서 요것도 외워두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끔 이제 뭐냐면 수능에도 약간 언급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라마 사마지 운동의 이제 내용들 보면 악습 철폐, 개혁 운동,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저항인데 주의할 건 영국의 저항이 우리처럼 막 독립운동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예국계몽 운동 정도의 약간 소극적 저항? 그 정도야. 그러니까 뭐 영국의 지배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영국의 지배 질서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인도인들의 어떤 자유와 어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자체를 강조하는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악스철폐는 신두교 우상 숭배와 카스 제도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종교 행위를 반대하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이제 신두교에서 인도에서 유명한 게 남편이 죽으면 가부들이 이제 불길에 불 화장하는데 뛰어들어 죽잖아요. 예, 샤티 이런 것들 폐지하고 그 지금도 행해진 유아 결혼들의 폐습을 개선하는 등 그 운동이었고요. 그다음에 인권 신자가 남녀 평등 홍보하고 언론과 종교의 자유, 서구 학문의 도입 주장, 서구식의 자유와 민권 사상 보급, 인도인의 정치적 확대, 교육 확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서구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았죠. 영국인들의 어떤 그 민주주의나 뭐 이런 것들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영국의 저항은 아까 전에 소극적 저항이었다. 어느 정도 이제 영국 지배차 체제를 인정하면서 영국인들의 어떤 악습, 잘못된 점을 개혁하려고 했던 거죠. 신문에 대한 영국의 검열 반대, 영국의 사법, 세무, 행정의 자유 등등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인도 민족주의를 탄생했다. 인도 민족주의 구심점이 됐던 것이 뭐냐? 신두교죠. 신두교를 개혁해서 이걸 이제 있고, 그래서 신두교 안에 있는 고대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한계시켜서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도인의 어떤 집단 기업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인도인의 어떤 정치 자유나 이런 것, 언론 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민족주의 탄생에서 인도인의 고대 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 이성과 이권을 바탕으로 인도의 정치 자유를 확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때 이렇게 형성된 이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이것이 이제 계급이나 분파, 종교를 초월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돼 나가죠. 그래서 인도인이라는 인식이 점점 확립돼. 앞에 세포인 안에서 이제 인도인은 것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브라마 샤마지 운동이나 이런 개혁 운동을 통해서 이제 민족 운동, 민족주의가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인도 국민회의를 좀 볼게요. 인도 국민회의. 자, 인도 국민회의는 현재 그 인도 집권당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인도 국민회의가 처음부터 반영적인 존재였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 따지면 친일파적인 존재야. 이것도 조직한 것도 영국인들이 처음에는 영국의 식민장국들이 조직을 한 거야.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약간 이제 그 영국의 어떤 그 영국의 식민 그 행정을 좀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력들,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영국식 교육을 받았던 인도 지식인들을 모아서 만든 게 인도 국민회의예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뭐냐면 개혁적인 어떤 친형적인 지식인들 중심으로 만드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급진화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운동파들이 주도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급진화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벵골 분할령이죠. 벵골 분할 반대 운동을 가지면서 이제 인도 국민의 집권층들 지도부가 이게 점점 급진화돼요. 급진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벵골 분할령 반대 운동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인도 국민회의가 친연적인 성격에서 반연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죠. 급진파들이 주도권을 잡고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티라크인데 뭐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벵골 분할령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제일 인구가 많고 잘 살았던 지역이 벵골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이제 그 방글라데시와 그 방글라데시의 서쪽 지역을 이제 캘커타 그 부분을 벵골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벵골은 오늘날 방글라데시 지역은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캘커타 지역 부분은 서벵골은 신들교들이 많은 지역이야. 그래서 영국 식민당국들이 그 당시 이제 요 두 지역을 너무도 이제 크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경기도가 크니까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눈다는 명목으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나눴어요. 나눌 이렇게 계획이었죠. 동뱅구와 서뱅구를 행정구로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도인들은 이거는 영국인들이 신들교와 이슬람교를 분리 정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회의를 중심해서 그 당시 벵골 분할 운동을 펼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적극적인 이제 민족운동을 이제 추진하게 되고, 이 운동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국민회의가 가격파들이 장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캘커타 대회를 열어서 4대 강령을 결의하죠. 이거 뭐 쉽죠? 그렇지만 외워두셔야죠. 스왈라지, 영국 상품 배척, 민족교. 예.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벵골 분리가 이제 결국 계획이 취소됐고 어느 정도 자치권이 인정받았다. 여기 보면 민족의식 향상과 민족자본 육성 및 자본가격의 성장, 노동운동에 크게 기여했고요. 간디와 이제 후에 등장한 간디와 민족 내부의 민족운동, 독립운동가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 인도의 독립과정을 보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영국이 그 당시 인도에 있는 지식인들과 이제 종교적 지도자 사람들 불려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불려갖고 뭐냐면 1차 세계대전에 많은 젊은이들, 인도 젊은이들 참여하도 요청을 했어요. 지원하도. 왜냐하면 영국은 이거부터 얘기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기 만큼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인구가.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대개 보면 해군력은 상당히 강하죠. 근데 육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그 영국군도 있지만 영국군 수가 하도 적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인도인들 있죠. 인도인들을 영국군으로 이렇게 편입시켜갖고 인도인들을 주로 뭐냐면 많이 고용을 하죠. 그래서 영국의 그 육군 중에 인도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 구루카 용병들도 그 네팔이라고 이제 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 당시 인도인이죠. 하여튼 그런 이제 인도인 용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인도인들이 이제 와서 군인들이 그 당시 인도뿐만 아니라 영국 식민지를 이제 가서 이제 군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본국 영국의 병력 솜씨이 많으니까 인도에 이제 인도에게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서 뭐냐면 복무를 해달라 요구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영국이 그 대신 내걸 게 뭐냐면 그 자치권을 주겠다. 너네들이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면 자치권을 주겠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말을 믿었던 많은 인도 지식인들이 그 영국의 말을 믿고 인도 젊은이들에게 막 호소를 하는 거야. 군대를 참가해서 우리 자치권 얻자.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영국은 뭐 자치권을 준다는 말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인도 통치법을 좀 만들어가지고 약간 2% 정도의 선거권만 부여해요. 이게 상위 2%. 아주 극소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실망한 이제 그 국민의힘, 온건파, 급진파 무슨 연맹이 연합을 해서 이제 전쟁 중에 약속했던 자치권을 달라 하면서 자치 운동을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영국이 이걸 보고 이제 안 되겠다가 또 이제 들어준 게 아니라 그 롤랜드법을 이제 통과시켜.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 96년도. 그래서 이제 요건 뭐냐면 자치권 무산으로 인해서 인도인들 반발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인도인은 영장이나 재판 없이 제품 및 구금을 할 수 있고 언론 사상 집회 자유를 탄압 할 수 있다. 이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니까
그러면 탄압이 통과되니까 탄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탄압할 수 있는 법이야. 예. 이 노랜드법은. 그래서 여기 탄압할 수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자 파업으로 이제 인도인들이 대규모 저항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노랜드법의 명칭과 그다음 배경, 그다음에 그 내용들, 요거 그 결과 여기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이고 요게 이제 결과인데 뒤에서 좀 그죠? 예. 그래서 결과 통과된 파업을 정하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결과도 이제 있죠. 종파의 선거 없이 민족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반영 킬르파트 운동이 이제 펼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등장했던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간디죠. 간디. 예. 그래서 이 간디가 이제 펼쳤던 운동이 있어. 예. 이게 뭐냐면 그 사티아그라하 운동, 진리의 장악이라는 운동이야.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차 사티아그라하 운동과 그다음에 2차 사티아그라하 운동 이렇게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티아그라하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진리의 추구한 추구의 뜻으로 정당하지 못한 물리적 폭력에 대해 정신적인 우위에 입각한 도덕적 무기를 활용한다는 의미다. 근데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이죠. 그 서양은 육체, 물질, 정신, 그 인도는 그 인도 같은 동양은 정신 이런 건데 하여튼 뭐 그건 좀 제껴두더라도 자 간디가 아프리카에서 인도인 이 사람이 이제 그 간디가 그 변호사죠. 영국식 교육을 받고 이제 변호사였고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 가갖고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는데 근데 남아프리카에서 인도인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인도인들이 이제 차별받는 걸 보고 자신도 차별받았죠. 차를 타다가 그 당시 이제 백인 그 차장에게 저쪽 인도인 칸으로 가라 이렇게 무실당했잖아요.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인도인 노동자들의 공민권 획득 투쟁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후 이제 그 간디의 반영 민족운동의 근본 사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때 처음 사용했던 건데 이후에 이제 반영 민족운동의 근본 사상이 됐고 시민 불복종 운동, 비폭력 저항 운동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차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좀 보면요. 자, 배경을 보면 아까 이제 자치 양성이 무시했죠. 예. 그러니까 형식화돼서 2%만 이제 특별권 주는 식으로 이제 막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로렌트법 제정을 반발해서 로렌트 폐지 및 완전 자치 요구를 이제 하게 되고 반영 시위를 전개했는데 이때 대규모 학살 사건이 나요. 이게 뭐냐면 암리차드 사건이야.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인도 역사상. 예. 그러니까 영국군이 인도인을 대량으로 학살했던 사건이야. 이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 그 1107번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간디는 로렌트법 폐지와 완전 자치를 요구하며 샤티아그라하 운동을 펼쳤다. 1919년 4월 6일 그 수만 명의 인도인들이 판자프 지방에 있는 암리차드에서 열린 평화적인 집회를 참가했다. 지금까지 종교와 카스트 인종으로 분열되어 온 인도인들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영국 정부를 규탄하고 앞으로 영국 정부에 대한 비협조와 불복종을 결의했다. 근데 영국이 이 집회를 총칼로 진압을 해버렸죠. 예. 그래서 이거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이 사티아그라하 운동이 널리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영국 상품의 불매 운동, 납세자 거부 운동 이렇게 있고요. 공직 거부 등등 있고 그래서 인도 국민이나 전인도 무슬림 연합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 과정에 영국이 간디를 체포하죠. 예. 그래서 뭐 간디를 체포하고 나중에 풀어지긴 하지만 일단 이제 그 결과가 보면 이제 인도 사회가 하나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말이 많았던 이 로렌트법이 폐지됐어요. 예.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영국인들은 일본하고 좀 다르죠. 예, 일본은 이제 무조건 탄압을 하는데 영국 같은 좀 약간 합리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하고 탄압을 해도 이게 이제 너무 심하면 이제 그 받아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자 1차 사티아그라하 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사티아그라하 운동인데 이때 이제 인도인들의 소금 제조를 금지시키는 뭐냐면 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금에다가 이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가 소금 판매권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그 불복종 운동 확대하는 과정에서 간디가 소금 행진하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79명의 제자를 이끌고 29일 동안 마을 두면서 해안 행진하면서 그 영국에 금지했던 소금을 만들어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민중들도 합세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전형적인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이제 형태인데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인제 꼭 결국에는 인제 영국도 한 발 물러나서 인도인들의 자치를 많이 허용해 주는 신인도 통치법을 만들죠. 예전에 뭐 약간 2% 정도만 인제 투표권을 줬는데 요거는 상당히 많은 인제 광범위한 자치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도록 뭐냐면 한 거야. 물론 이제 행사했다고 해도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인제 또 더 나아가서 인도 철수 운동, 그다음에 영국인들 관리 교육 반대 등등 해서 이런 운동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한편에 네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도. 네도는 인제 좀 약간 그 인도 그 간디와 좀 다르죠. 간디 같은 경우에는 인제 자치 운동에 이제 초점을 맞춘 데 반해서 이 사람은 "무슨 자치냐. 우리는 독립하자. 영국부터 독립을 해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완전 독립을 주장하고 인도의 독립연맹을 결성돼요. 그리고 이제 파업 등 급진적 독립운동을 하죠. 그래서 간디는 좀 온건파인데 반해서 이 사람은 네도는 좀 강경파야. 네, 강경파.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국민회의도 또 장악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독립운동을 이제 펼치게 돼요. 예.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인제 해 갖고 이제 아까처럼 말하던 네도는 간디들은 이제 영국이 많이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이 무슬림 운동은 처음에는 신들교와 잘 연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 인제 좀 약간 분리주의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때 이제 무슬림의 분리주의 경향을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지나라는 사람이에요, 지나. 지나. 그래서 인제 초기에는 이 사람도 국민위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에 뭐냐면 참여를 했어요. 신들교 협력하면서 영국에 저항을 했는데 1937년 계기로 해 가지고 인제 뭐냐면 쪼금씩 삐걱거렸어. 예. 그러면서 국민에서 나와서 그냥 이슬람의 어떤 중심으로 그냥 독자적인 민족 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독립할 때 이제 신들교들은 따로 나눠 세우고 우리는 이제 뭐냐면 서로 인제 뭐냐면 무슬림만 만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인제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파키스탄 건국의 어떤 이론적 바탕을 제시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나.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인제 독립을 하는데 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인제 독립시켜 주려고 인제 마음먹고 그 당시 이슬람과 신두교 지도자를 물려놓고 "어떻게 독립할까?" 이렇게 했는데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가 않았어요. 네. 결국에는 뭐냐면 따로 독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인도는 인제 신두교 중심으로 이제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이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을 하죠. 이렇게 교도로. 그래서 인제 이렇게 두 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파키스탄하고 인제 인도가 독립했는데 좋게 지내면 좋긴 좋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이가 별로 안 좋죠. 특히 사이가 안 좋게 된 게 뭐냐면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카슈미르 기소 문제예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지네끼리 인제 뭐냐면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서로 핵을 만들면서 핵전쟁 일촉즉발까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 카슈미르가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 보면 요 지역이야. 예. 요 카슈미르는 파키스탄 북쪽 지역이거든요. 예, 여기 지역 보시면 원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슬람교도예요, 이슬람교. 그 이슬람교가 거의 99% 돼요. 그러면 당연히 파키스탄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그 지배자가 어 그 지배자가 자기는 신들교를 믿었어. 그 이걸 가지고 신들교니까 요 이단 쪽으로 인제 인도 쪽으로 넘어간 거야, 자기 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민중들 그 안에 있었던 민중들 이슬람교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내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인도군하고 파키스탄이 개입되면서 카슈미르를 이제 뭐냐 서로 나눠 먹게 되죠.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통제선이 있고 그리고 이때 또 인제 중국이 또 개입을 하는데 중국이 이제 왜 개입되냐면 요 티베트 문제 때문에. 예. 예전에 티베트에 이제 하고 인도하고 이제 국경선을 나누는 이제 국경회담이 있었거든요. 맥마운 라인인가 하여튼 뭐 해 갖고 그때 인도에 영국에서 이제 선을 멋대로 이렇게 그어 버린 거야 여기. 네 이렇게. 하여튼 그어 버리니까 어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끝나면 그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예. 티베트도 인정하고 뭐 어차피 인도에서 이제 영국이 통치했으니까. 근데 이제 딱 티베트이 점령한 중국이 인제 이걸 가지고 뭐냐면 문제를 걸고 그래요. 맥마른 라인이 아마 요 정도 요렇게 지역 같은데 하여튼 요 지역은 원래 티베트 지역이다. 어 얘네들이 너네들이 멋대로 선을 끊어오다 하면서 요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해 버린 거야. 요 지역. 요거 외에도 저쪽 저기 뭐냐면
그 네팔이나 시킴 쪽에 있는 그 인도하고 그 중국의 국경선에서도 거기 그 선 끊는 문제 때문에 영국이 그 당시 라인을 껐거든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 라인대로 하자. 중국은 이거 뭐 인정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싸우고.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이 한번 또 개판 붙었죠. 예. 물론 이제 인도가 크게 패했지만. 하여튼 인도하고 중국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에 요 파키스탄 지역, 그러니까 카슈미 지역은 요쪽 한 10% 지역은 중국 땅으로 넘어갔어요. 중국 땅이.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카슈미르는 파키스탄형, 인도형, 이렇게 중국형 이렇게 해갖고 세 가지로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땅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쟁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도 이제 도와서 파키스탄은 원래는 이 지역 보시면 이제 잠깐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어딨어? 관련 지도가 없네. 이거 보고 설명할게. 원래 파키스탄은 이제 요 지역이었죠.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파키스탄, 이쪽이 동파키스탄이야. 근데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너무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죠. 거의 1000km 이상 떨어졌고, 그다음 인종적으로나 뭐 이제 언어적으로 완전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문화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또 갈등이 있었고, 이 서파키스탄이 실제 동파키스탄 거의 식민지처럼 이렇게 하면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1970년에 이 동파키스탄에서 민족운동이 나온 거야. 분리운동이. 그래서 이제 이때 인도가 때마치 이제 이거 보니까 얘네들 좀 지원하는 게 자기들 유리하겠다. 이게 파키스탄을 약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파키스탄을 지원하게 돼요. 결국에는 동파키스탄이 뭐냐면 분리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오늘날 방글라데시가 됩니다. 방글라데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도산 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남아시아사로 넘어갈게요. 동남아시아사. 다음 시간에. 근데 동남아시아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용이 좀 약간 있고 이거 상당수가 좀 제가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예. 그래갖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운동 왕조는 제가 이제 제 교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